생활과윤리에는 개노답 삼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있다. 3명이 칸트, 롤스, 싱어, 이렇게 3명 있거든. 근데 이 중에서 얘가 맏형이다. 제일 어렵거든. 근데 얘가 3번 나오는데 그 3개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를 오늘 먼저 다룰 건데 그게 바로 분배적 정의라는 단원이다. 여기까지. Understand? I understand. 오케이. 그럼 분배가 뭘 것 같아? 나눠주다. 나눠주다. 좋은 접근. 맞아. 나눠주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이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는 이제 2명이 나오거든. 아까 지금 얘기한 롤스 그리고 노직. 이 사람 2명이 나오는데 얘네 이제 포지션이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분배적 정의 파트의 문제는 보통 이제 갑 입장으로 롤스가 한번 나오고, 갑이 아니라 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반대편에 노직이 나와가지고 얘네 둘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킬러 문제로 나오거든. 근데 얘도 어려워. 근데 얘가 더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렇군. 그렇다. 근데 이게 롤스의 분배적 정의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이 시작점을 이상한 부분으로 잡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상한 부분을 잡는다는 걸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걸 이제 좀 소개해 주겠다. 왜 내가 make different인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보면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네, 책에다 적어놨는데 원래 7단원이 분배적 정의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 단원 이름은 정의를 다루는 거거든? 근데 정의가 justice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거든? 그래서 정의도 종류가 되게 많아. 이제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게 막 교정적 정의라든지 뭐 여러 개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제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냐.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 거야. 근데 분배적 정의를 다루는데 이 롤스라는 친구는 애초에 원전을 적을 때부터 사회 정의로 시작을 해. 네가 아까 말한 대로 분배는 누가 뭘 얼만큼 나눠주는가 그랬잖아.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얼만큼 받는 게 옳은가야. 그러니까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옳냐야. 이걸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만큼 받을 수 있냐, 옳냐야. 그러니까 맞냐의 개념인 거지. 근데 이제 롤스의 접근은 뭐냐면 분배를 할 때 맞냐는 없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도덕적 응분이라고 부르는데 너가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돈이 많아. 태어나고 보니까 네 얼굴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네 키야. 그거는 우연이야. 애초에 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응분이 없어. 그냥 사실인 거야. 자연적인 사실인 거고 너가 도덕적으로 그걸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재산을 받는 거에 있어서 도덕적 응분을 가지는 건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걸 가질 때에 있어서 정당한 자격은 가질 수 있어. 야, 네가 돈을 어쨌든 뭐 갖고 태어났든 뭐 가지고 태어난 것들 있잖아. 네 얼굴 네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갖고 도덕적 응분을 가지냐고 물으면 그건 없는 거거든? 근데 정당한 자격이 있냐고 물으면 당연히 정당한 자격이 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재산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만큼 가지는 게 맞아라고 물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이만큼 갖고 태어났다는 게 맞다고 얘기할 근거는 없거든? 근데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내 소유권인데 내가 갖고 태어난 돈 내 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아, 내 돈이. 그렇잖아. 그게 이제 정당한 자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정당화해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를 찾는 게 이 단원의 목표거든? 근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해. 근데 이제 도덕적 음분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상을 전개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롤스의 질문은 이거야. 얼만큼 받아야지 옳은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싶다며.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가 뭔지부터 짜줘야 돼. 사회가 뭘 것 같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오, 맞아. 좀만 더 해봐. 이게 부족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3명 모여있으면 가족인데 가족이 사회야? 그건 아니잖아. 일정 이상의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뭐 이쯤에서 적어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이 그 교재를 보면 사회란 그 성원 상호 간의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로 자족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너가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 쳐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 개인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뭐 채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겠지? 근데 너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뭐야? 너의 전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사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누렸겠냐고. 못 누렸지.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채집하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사회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는 확실해 보여. 저거 물 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가 있어야 우리한테 이득이 돼. 이건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살 때보다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너 조별과제 해봐서 알잖아.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건 2가지 조건이 필요해. 일단 사회 없이 살 때보다 사회 안에서 살 때가 더 이득이어야 돼. 아니면 사회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득이어야 되고 그 이득을 보장하려면 그 이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 그게 우리가 찾는 이 롤스라는 사상가의 목표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롤스 안 좋아하네. 우리는 오늘 롤스를 다룬다. 그리고 이 일정한 규칙이 뭐냐? 사실 이게 바로 정의의 원칙은 아닌데 그 기초가 되는 게 정의의 원칙이야. 여기 사이에 의의가 있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일정한 규칙의 기초가 되는 게 정의의 원칙인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규칙의 내용이 뭐고 이 규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배우고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따라볼 거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없으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가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선지들 보면 가끔씩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이게 너가 그 생윤 안 해봤잖아. 근데 이게 생윤이 진짜 같은 과목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나와. 선지가 나오면 해설강의 보잖아? 그러면 1번 이 뭐뭐 한 거는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해설이 이거 옳지 않아. 그럼 넘어가 씨발.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이 해설을 보면 똑같아. 답은 답이다. 답은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야. 이게 족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반응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그러면 그 일정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절차적 정의가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지. 괜찮아. 근데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너가 그러니까 어떤 분배를 할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기준을 결과에 넣으면 결과적인 정의인 거고
그 기준을 절차에 넣으면 절차적인 정의인 거야.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내 예시를 들어줄게. 경찰 뽑는데 시험이 있어.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어. 경찰 뽑을 거야. 필기 시험 쳐. 실기 시험도 쳐. 시험이 뭐냐? 실기 시험 쳐. 통과했어. 그럼 이 사람도 통과했잖아. 경찰인 거야. 뭐 따질 거 없어. 뭐 이 사람 뭐 그 소득 분위라든지 뭐지, 뭐 성별이라든지 신경 안 써. 이게 이제 절차적 정의를 뽑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쳤어. 아 근데 여성 50%를 맞춰야겠어. 난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면 이제 절차적 정의가 아니라 결과적 평등을 맞추겠다 이건 거지. 우리 롤스는 이제 그건 안 해. 우리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 절차적 정의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 그게 이제 내가 두 번째 페이지에 적어놓은 건데, 완전 절차적 정의랑 불완전 절차적 정의랑 순수 절차적 정의가 있어. 완전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정당한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정의롭다라는 기준이 있고, 결과에 대한 기준,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조건 같은 거 걸어놓잖아. 너네 뭐 컨닝하면 안 되고 뭐 컨닝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험 시간 정해져 있고, 얘네 다 똑같은 조건에서 치잖아. 그런 식의 이제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완전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 아 미안하다. 그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고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어. 롤스는 이거야. 이 사람은 순수 절차적 정의자.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노직이랑 같이 비교되면서 나온댔잖아. 근데 노직도 절차적 정의를 주장을 해.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 이거는 깜짝.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면 좋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정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물음표를 뒀잖아. 어머나? 일정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얘는 이제 절차적 정의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알겠어. 당연히 절차가 공정하고 그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나온 결과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공정한 절차를 어떻게 만들 건데?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우연성이 문제야.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하면 arbitrary factor라고 부르거든? 존나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누구는 시작점이 쉬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이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났어. 근데 누구는 아니야. 누구는 가난해. 누구는 어떤 식으로 태어났어. 나 욕한 거 아니다. 누구는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그게 분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걸 갖고 태어날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야. 없잖아. 근데 이 우연성으로 인해서 쉽게 사는 게 뭔가 불공정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우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거나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 불공평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 롤스라는 사람의 주장은 이 우연성이 미치는 영향을 없앨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최대한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걸 토론을 해서 일정한 규칙을 뽑아내면 공평하겠냐고.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건 이제 별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졸라 중요해. 이거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너한테 씌워. 그러면 너는 너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돼. 너의 외모가 어떤지, 너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너가 태어날 국가가 언젠지, 그러니까 너가 태어날 시기가 언젠지, 너가 태어날 국가가 어딘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무기의 베일을 씌워서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으로 들어가야 해. 왜? Why? 우리는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들을 인정을 할 건데, 공정한 절차를 만들려면 애초에 공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상황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정한 절차를 만들겠어? 그지?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장 최초이면서 최초의 공정한 상황, 여기로 들어가서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고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이야. 여기까지 understood? 그럼 너는 벌써 이제 한 3등급이 된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너 이제 한 3등급 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원초적 입장에서 뭘 알 수 있고 뭘 알 수 없고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을 다룰 때 내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회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 원초적 입장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너가 이 원초적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를 확실하게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걸 위해서 조금의 부가 설명을 더 붙여줄 거임. 무지의 베일을 씌우면 다 몰라지냐? 멍청해지는 건 아니잖아. 무지의 베일을 씌워도 네가 아는 건 당연히 있어. 뭘 아냐면 일반적인 사실들, 예를 들어 뭐 경제학, 뭐 심리학, 뭐 등등. 그러니까 학문 같은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다고 치는 거야. 왜냐면 공정한 절차를 만들려면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배경 지식들은 가지고 있다 치자고. 왜냐면 그러니까 사회에 적용할 기본적인 원칙을 만드는 건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야. 근데 이것만 아니야. 아니야. 다른 것도 더 알아. 뭘 더 알고 있냐면, 이게 사회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볼게. 너가 사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랬지? 왜 사회를 만들어? 이득으로. 그게 이득이니까. 너 핵심을 파악했어. 당신 잘해. 그게 이익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이익이냐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개인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들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 자기가 합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냐면, 앞으로 나 오래 살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선을 추구할지 안다. 이런 거야. 그냥 이게 이름만 이런 거고. 그리고 자기만의 선을 추구. 당연하지. 너가 사회에 산다고 했지. 너가 사회에서 호구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 네 이익 당연히 추구해야지. 그게 자기만의 선이야. 모르겠냐? 이거 알지. 그러니까 이 무지의 베일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호구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 본인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이익을 위해서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무지의 베일 안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 이 가치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의 동의했겠지. 그 정도는 다 알아.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공지성이라 불러. 이거는 그 개념으로 나온 적은 없어.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이 공지성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지성이라는 건 내가 사회 계약에 참여할 때 이 사람들도
이 계약에 참여한 내용들을 지켜주겠지라는 믿음 당연히 있어야지. 이걸 이제 합당한 개인이라 부르거든. 합당성. 이건 이제 약간 TMI인데, TMI는 아니고 약간 팁 정도인데, 나중에 해외 원조 파트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합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합당성은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난 사회에 들어가겠다를 인정하면 합당한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합당한 개인이면 넌 합리적인 인간인 거야. 근데 합리적인 인간은 내가 띵킹을 해가지고 내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띵킹을 해봤는데 사회를 인정하는 게 좋아 보이네? 그럼 합당한 인간인 거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나 우리가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다루는 개인들은 다 합당성을 지니 합리적인 인간들이야. 이거는 팁. 이거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정리해놓긴 했거든? 정의의 원칙, 뭘 모르고 뭘 아는지에 대해서 내가 적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보면 돼. 그래, 오케이. 그러면 무지의 베일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알겠어. 그러니까 공정한 상황을 위해서 너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고 너의 특수한 상황들을 다 가려버리겠다는 거잖아. 네가 뭐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축구 실력이 개쩔어. 그러면 너가 무지의 베일 안에서 축구 실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네 축구 실력을 모르면 그런 소리 못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가려버리는 게 무지의 베일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없으니까 가장 괜찮아 보이는 정의관을 선택하겠지가 이제 롤스의 생각인 거야. 근데 그러면 뭔 내용이 뽑히냐 이거지. 롤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에는 공리주의라는 사상이 되게 유행을 했거든. 너 그 키리츠구 정신 아냐? 알죠. 그치. 그게 공리주의에 매우 가까운 사상이야. 이따가 띄워놔야지 여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행하던 게 그 정신이기 때문에 롤스가 서문에다 뭐라 적어놨냐면 내 목표는 공리주의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체계를 만들어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하는 게 목표야. 그게 우리가 배우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야. 이건 정의관이야. 공리주의도 정의관이야. 이거 엄연한 그 정의관이야. 이 정의관을 이루는 게 정의의 원칙이야.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내고 그 정의의 원칙을 모아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대두되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정의의 원칙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거는 이 사람을 좀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의 의견이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한다. 1번. 은 이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야.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이게 인권주의자거든. 이 휴머니스트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라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 근데 그 자유가 절대적이진 않고 만약에 내가 네 자유를 침해했어. 그럼 내 자유도 제한될 수 있어. 이 정도야. 근데 내가 네 자유를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야. 2번.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아까 내가 이 사람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얘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유사한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 사람도 재능의 차이가 있으면 결과가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해. 너가 의대를 갈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너가 의대생이 됐어. 근데 청소부랑 임금이 같으면 그게 공평하냐? 아니잖아. 야, 씨, 내가 이제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대를 나와서 의대생이라 하지 말자. 의사를 하자. 야,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을 써야 되냐? 여기 6년제인가? 6년제. 6년제지. 그리고 또 뭐 더 있잖아. 몰라, 나 같은 몽둥이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쓴단 말이야. 청소부가 되려면 얼마의 시간을 써야 되냐? 몰라. 근데 저거보단 적겠지.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럴 거라 생각해요. 롤스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거 원전에서 쓴 예시야.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어쨌든 걔가 주장하기로는 아무리 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이 훨씬 많고, 그치? 야, 의사 아무나 하냐? 의대 보내준다고 하면 다 의사 되는 줄 알아? 그건 아니거든. 재능도 더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청소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맞지? 그거는 공정한 것 같아. 그래야 더 공정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롤스가 얘기하는 생각이거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이 2번 원칙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원칙은 두 개야, 사실. 이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차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휴머니스트라며. 휴머니스트면 그냥 공산주의자들 마냥 n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얘가 사회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라며. 우리한테 이득이 돼서 그러는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안 만들었다 쳐보자. A, B, C가 있다고 치고, 이거 좀 지우고. 사회를 만들기 전과 후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사회를 만들기 전에 A가 5 정도 벌었어. B가 6 정도 벌었어. C가 7 정도 벌었어. 근데 사회를 만들고 나면 셋이서 다 같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 그리고 사회를 만들고 나면 그 전 세대의 결과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R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하는 분배적 정의는 5, 6, 7을 반띵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n분의 1을 하자는 게 아니야. 이 알파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마치 국가가 알파를 벌어들이고 다시 나눠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알파가 자동으로 분배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쓰는 거거든?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사회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의 정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득이지? 그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인 거야.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지. 근데 공정한 규칙은 왜 필요하겠어?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어.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이유는 이해관계의 일치와 상충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왜 설명했냐? 1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이해관계 일치죠. 기본적인 자유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게 이득이 된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누다가 보면 그게 불평등해져요. 불평등은 나쁜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다른 거지. 물론 이제 어떤 맥락에 쓰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나쁜 걸 수도 있긴 한데, 불평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 안 돼. 올라가. 아닌가? 올라가. 불평등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올라가야 돼, 진짜로.
그래서 무작정 평등하게 분배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등하게 분배했을 때보다 불평등을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되니까 이해관계를 상충시키자 이거야.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면 진짜 제일 못 버는 애들이 더 못 벌 수도 있잖아. 사회가 생산되기 전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방금 제일 못 번다라고 표현했던 걸 최소수혜자라고 부르거든?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되면 그런 불평등을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n분의 1 해야지. 근데 n분의 1을 안 한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차등의 원칙은 누구한테 이득이야? 가진 사람? 아니지, 모든 사람한테 이득일 거지. 근데 왜 가진 사람이냐? 야, 이거만 보면 최소수혜자한테 이득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오히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넌 가진 사람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해한 거잖아. 근데 최소수혜자한테도 이득이 되게 하는 게 차등의 원칙의 목적이잖아. 그럼 뭐겠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익이 돼야 돼. 그래서 상호 협동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자본을 굴리기 쉬워지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정의의 원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 내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줄게. 사회에 뭐 기역 사회가 있고 니은 사회가 있어. 사회 구성원 A, B, C가 있다. 얘는 99를 벌어. 얘는 10을 벌어. 얘는 7을 벌어. 얘는 이렇게 버는 사회가 있어. 너 뭐 고를 거야? 기억사회. 그치? 왜냐면 최소수혜자가 얘는 7을 벌고 얘는 최소수혜자가 4를 벌거든. 근데 빈부격차는 얘네가 훨씬 심하잖아. 이 논리야. 그러니까 저점을 더 보장하면 아까 내가 무지예배열 얘기했잖아. 근데 무지예배열을 덮으면 너가 A일지 B일지 C일지 모르거든? 근데 무지예배열 까면 이게 결정되는 거고. 근데 너가 무지예배열을 쓴 상태면 빈부격차가 큰 게 더 족 같을 것 같아? 네가 4로 배정되는 게 더 족 같을 것 같아? 아, 저점이 높다. 그치. 저점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네가 설령 얘로 태어났어도 이사배를 고르는 게 얘한테만 이득인 게 아니라 너한테도 이득인 거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지. 물론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불평등해지잖아. 그럴 수 있지. 너가 그 지적하는 바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너가 이만큼 벌어들였어. 근데 이걸 벌어들인 방법이 뭐 유산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돈으로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투입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그냥 그렇게 타고 났어. 그러면 얘한테 얘가 벌어들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을 뜯어. 그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빈부격차가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얘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였어도 그걸 최소수혜자한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큼 뜯어내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거든. 그게 이제 롤스의 이론이다. 여기까지 오면 네가 거의 다 이해한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 내가 Q5를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Q5는 몰라도 되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팁이야, 팁. 그러니까 정부 형태라는 단어가 이게 그 평가원 문제 제시문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약간 설명해주기 위해서 덧붙인 거지. 사실 이 정도를 알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네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분배적 정의 그 롤스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 그걸 내가 이제 증명을 해볼게. 증명? 한번 끊어도 돼?